근데 혹시 주식하시나요? 듣다 보니까 삼전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언니 개미? 언니 개미인 느낌으로? 개미 대표로서요. 저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요즘에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월급으로는 또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금리는 너무 낮고 부동산 투자금이 또 없으니까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에서 증권을 담당하고 있는 고아른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뭐 2월까지만 해도 주식 절대 안 해. 그 도박이랑 똑같은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주식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온라인 카페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지금이 인생 역전 기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식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회 초년생, 뭐 재테크 초보인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도 괜찮을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손실도 내가 감수하는 거고 수익도 당연히 내가 갖는 거라서 사실 이제 온전한 자기 선택의 영역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직전에 비해서는 아직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폭락장에 들어온 20, 30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예적금으로 사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주식으로 잘만 하면 금융 소득을 개인들이 얻을 수 있고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좋은 점이죠. 근데 무리한 투자는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망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사실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하필 삼성전자만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거지? 사는 거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 코로나 사태 직전에 올해 고점이 1월 13일로 기억하는데 62,40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금융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과 2달 만인 3월 23일에 가장 저점인 42,0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계 증시가 다 이제 무너지면서 삼전도 이제 말 그대로 고꾸라진 거예요. 이제 그때 들어간 거죠, 개인들이. 4만 원대의 삼전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삼전은 분명 오를 거라는 믿음이 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전이 올해 그 1월 13일 6만 원을 깼을 때 그 당시 제가 기사를 쓴 거에 말미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증권가에서는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데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를 이제 발표하는데 7만 원대까지 7만 전자. 네, 7만 전자 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주가 폭락이 삼전이 뭔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대외 변수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만 사라지면 사실 뭐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 삼전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전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49,850원이었어요. 지금 사도 될까요? 개인마다 어느 정도로 사는지는 다 천차만별일 텐데 가격이 저렴한 건 맞죠. 근데 이게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가격이라는 거. 6만 원을 넘었고 7만 원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4만 원대? 너무 싸잖아요.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또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 그쵸. 이제 막 코로나 쇼크가 시작됐다. 뭐 2차 폭락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몇십 년 막 주식시장을 에 있었던 뭐 소위 뭐 애널리스트나 또는 주식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주식인 거잖아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유가, 뭐 이런 감염병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는 또 감수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이 기회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오를 수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뭐 온라인 카페 보면은 야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건 사지 마라 이렇게 딱 찝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좀 위험하죠.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듣고 흘리고 그냥 나만의 어떤 원칙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예, 파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또 솔깃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찬 종목 어떤 권유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생 한 방이다 빚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용이라고 해서 주식은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신용거래, 신용거래 융자를 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먼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주가가 막 올라서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갚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못 갚고 계속 빚만 쌓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신용거래융자, 그러니까 신용으로 빚내서 투자한 자금이 한 8조 원 정도라고 해요. 사실 위험한 수준이다라고들 전문가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하는 거는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기암이 손 투자, 이거 고양이 투자 아세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가상화폐 열풍 불었을 때 네. 유행했던 건데 이거는 3전인데 고양이 투자해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25,200원 수염에 사라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비슷하게도 이때 사라 이러면 막 사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휘둘리지 않고 초보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투자할 때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뉴스의 흐름을 많이 주시하거든요. 뉴스의 흐름에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제 뉴스나 또는 우리 국내 이런 뉴스를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서적이나 동영상 콘텐츠나 다양한 주식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접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시적인 경제 여건부터 미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이런 폭락장,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더 원칙이란 원칙인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장기 투자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본력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적고 매수 성향을 보면 보통 단기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4만 5천에서 5만 원 막 가는 것도 막 애가 타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사실 정말 한 어떤 순간 전 역사의 한 꼭지일 뿐인데 5만이 되면 막 풀어야 될 것 막 미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개인들의 이런 이 매수 성향 때문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고 기업 가치보다는 이런 대회 마켓 변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불확실성 속에서 들어가는 투자일수록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들은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자본력이나 정보력에 늘 약세였다. 그래서 늘 실패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개인들의 자금력이 빵빵하잖아요.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하려고 이제 증권사에 맡겨둔 돈 규모가 22일 기준 45조 원?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가 아니네요, 더 이상.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본력도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정보도 많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이렇게 막 무작정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서 전략의 고도화를 개인들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업과 어떻게 보면 동업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 시장의 이 변화를 따라가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해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30 초보 개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저도 2030 개미인데 언니 개미? 언니 개미인 제가 느낌으로? 개미 대표로서 개미 대표. 개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죠. 저도 개미로서. 정말 무리한 투자, 여기는 빚을 내서 하는 투자라든지 정말 할 여건이 아닌데 남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 가치를 투자한다. 기업도 살리고 내 통장도 두둑해지고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